비가 내리던 그날, 유나는 산길을 오르며 가슴이 터질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벗어나 북한산의 트레일로 몸을 던진 건 단순한 도피였다. 발밑에 진흙이 축축하게 젖어들었고 바람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휘감았다. 왜 나만 이렇게, 그녀는 중얼거렸다. 27, 직장에서의 압박과 가족의 기대, 그리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자신의 감정 여자에 대한 끌림이 그녀를 짓눌렀다. 트레일은 고요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녀만의 세계. 갑자기 발밑에 돌이 미끄러지며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아악, 비명이 터져나왔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려는 순간 강한 손이 그녀의 팔을 움켜쥐었다. 조심하세요.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 서 있는 여자는 비에 젖은 등산복 차림으로 눈처럼 하얀 피부와 부드러운 곡선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걱정과 따뜻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괜찮아요. 다치셨어요. 유나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고마워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일어났다. 여자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윤진이라고 해요. 이 트레일 자주 오는데 혼자 오르는 분들 보면 항상 걱정돼요. 같이 갈까요? 비가 더 세게 올 것 같아요. 유나는 망설였다. 평소라면 거절했을 텐데 그 눈빛에 끌려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나란히 걸었다. 윤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저도요. 회사원 생활하다 보니 이런 산이 제 유일한 쉼터예요. 유나는 그녀의 말투에 익숙한 따뜻함을 느꼈다. 한국 여자들이 그렇듯 부드럽지만 강인한. 저는 유나예요. 오늘 처음인데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윤진이 웃었다. 비가 그친 하늘 너머로 무지개가 피어올랐다. 그 무지개처럼 유나의 마음에 작은 빛이 스며들었다. 트레일 중간 작은 정자에 도착했다. 둘은 비를 피해 앉았다. 윤진이 배낭에서 따뜻한 카페라떼 캔을 꺼내 건넸다. 이거 마시고 기운 내요? 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따뜻함이잖아요. 유나는 캔을 받아들며 그녀의 손끝이 스치는 감촉에 가슴이 떨렸다. 왜 이렇게? 익숙한 기분일까?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윤지는 28살,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주말마다 산을 오른다고 했다. 가족은? 엄마 아빠는 서울에 계시고 동생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가족 모임이 부담돼요. 한국 가정은 항상 결혼 언제 할 거냐로 시작하잖아요. 유나는 공감했다. 저도 그래요. 제 부모님은 전통적이시고 제가 말 못할 게 많아요. 그 말에 윤진의 눈빛이 살짝 어두워졌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오늘은 자유롭게 이야기해요. 산은 비밀을 지켜주니까. 유나는 그 말에 용기가 났다.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느껴온 감정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졌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비가 그치고 둘은 다시 길을 나섰다. 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가파랐지만 윤진의 존재가 모든 걸 달라지게 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바람이 속삭이듯 이 만남이 운명일지도 몰라라고 말하는 듯 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서울의 불빛이 펼쳐진 야경이 둘을 맞이했다. 윤진이 손을 뻗어 유나의 어깨를 감쌌다. 예쁘죠? 이 도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유나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윤진의 손을 마주 잡았다. 부드러운 온기. 한국의 산에서 피어난 예상치 못한 연결. 이 만남이 모든 걸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만남을 떠올렸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윤진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떠올랐다. 어제 정상에서 교환한 연락처. 오늘 뭐 해? 라는 간단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유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서둘러 답장을 썼다. 커피 한 잔 어때요? 홍대 쪽으로. 홍대 거리는 주말의 활기로 넘쳤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카페와 거리 공연으로 가득 찬 그곳. 유나는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 앞에서 기다렸다. 윤진이 나타난 순간 그녀의 가슴이 다시 뛰었다. 청바지와 오버사이즈 셔츠 차림,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유나 씨. 여기 있었어요. 윤진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둘은 카페 안으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 향이 퍼지는 가운데 대화는 어제 산에서 이어졌다. 윤진은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했다. 디자이너 생활은 창의적이지만 클라이언트가 한국 기업이라면 항상 전통적 이미지를 강조해요. 한복 모티브나 K-드라마 스타일, 재미있지만 가끔 숨막혀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며 비슷한 압박을 느꼈다. 저도 그래요. 프로젝트마다 가족 중심 광고만 하다 보니 제 삶이 반영 안 돼요.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게 뭐지? 아직 모르겠어요. 윤진의 눈이 부드럽게 빛났다. 그럼 천천히 찾아봐요. 한국 사회는 빠르잖아요. 결혼, 직장, 성공. 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유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윤진 씨는?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윤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아직은. 산이 제 유일한 연인이에요. 하지만 어제처럼 누군가와 함께라면 달라질지도. 그 순간 공기가 달아올랐다. 유나는 그녀의 손을 테이블 위에서 살짝 스쳤다. 윤진은 피하지 않았다. 카페를 나와 둘은 홍대 거리를 걸었다.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의 공연 소리가 들려오고 떡볶이 포장마차에서 매운 냄새가 풍겼다. 한국의 거리 음식 문화가 둘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겼다. 떡볶이 먹을까요? 제일 한국적인 거, 윤진이 웃으며 말했다. 포장마차에 앉아 매운 소스를 입에 넣으며 둘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아, 뜨거워. 물. 유나가 헐떡일 때 윤진이 재빨리 물컵을 건넸다. 그 작은 배려가 유나의 마음을 녹였다. 저녁이 되자 둘은 한강으로 향했다. 자전거 대여소를 빌려 타고 강변을 달렸다. 바람이 스치고 강물에 비친 네온 사인이 반짝였다. 한국의 로맨틱한 한강 데이트 스팟. 윤진이 먼저 말했다. 유나 씨, 어제 산에서 당신 손잡았을 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좋았어요. 유나는 자전거를 멈추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저도. 그래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 둘은 강변 벤치에 앉아 손을 꼭 쥐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첫 키스 직전의 긴장감. 하지만 아직은 부드러운 포옹으로 그쳤다. 이 감정이 사랑인지 아직 모르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한국의 바쁜 삶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느꼈다. 윤진과의 대화는 그녀의 외로움을 녹여주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가족의 눈초리, 친구들의 오해. 아직은 꿈같은 시간이었다. 며칠 후 유나와 윤진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다. 퇴근 후 카톡으로 약속 잡고 주말엔 산책하거나 카페를 돌며 시간을 보냈다. 윤진의 집은 이태원 근처 다문화 거리의 활기찬 아파트였다. 여기 와봐요. 제 작업실. 윤진이 문을 열자 벽에 걸린 한지 공예와 K아트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한국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 유나는 감탄했다. 정말 예뻐요. 당신 스타일 같아요. 둘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윤진은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제주도 출신이세요. 할머니는 한복 재단사였고 그 영향으로 디자인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감정을 숨겨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여자아이한테 끌렸는데 친구들한테 비웃음당했거든요. 유나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저는 대학 때 룸메이트랑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그 후로 트라우마가. 누구한테도 말 못해요. 윤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나한테.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 LGBT에 대한 편견. K-드라마 봐요. 로맨스는 항상 이성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변하고 있어요. 윤진이 말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결혼 압박이 심해요. 명절 되면 언제 시집갈 거냐 소리부터 웃음 속에 아픔이 스며들었다. 주말, 둘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비행기에서 손을 잡고 창밖 바다를 보며 제주도의 검은 현무암과 푸른 바다가 둘을 맞이했다. 여기서 태어났어요. 할머니 무덤도 가까워요. 윤진이 안내했다. 해변을 걸으며 둘은 맨발로 모래를 밟았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씻어주었다. 저녁, 전통 한식당에서 흑돼지 구이를 먹었다. 제주 음식은 강렬하죠? 매운 거 좋아해요. 윤진이 웃었다. 유나는 당신만큼은 아니에요. 라고 장난스럽게 답했다. 여행 중 작은 갈등이 생겼다. 윤진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다시 만나자 라는 내용. 유나는 우연히 보고 상처받았다. 그 사람. 아직 마음에 있어. 그녀는 물었다. 윤진은 당황하며 자니 끝났어. 하지만 과거는 지울 수 없어요. 그 밤 숙소에서 둘은 침묵 속에 누웠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아직 불안해. 윤진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천천히.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제주도의 일출을 보며 둘은 화해했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윤진이 속삭였다. 사랑해, 유나. 첫 고백. 유나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저도. 사랑해요. 키스. 부드럽고 순수한. 제주의 바람이 증인이었다. 이 사랑이 한국의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어떻게 피어날지 아직 모르지만 돌아와 서울로 일상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점점 깊어졌다. 유나는 회사에서 동료의 여자친구 생겼어. 농담에 웃으며 대답했다. 응, 아주 좋은 사람. 마음속 비밀이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현실의 벽이 다가왔다. 유나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추석에 내려와. 사촌 결혼식 있어? 남자친구 데리고 와. 유나는 당황했다. 엄마, 아직 없어요. 전화를 끊고 윤진에게 털어놓았다. 가족한테 어떻게 말해? 한국 엄마들은 이해 못할 텐데. 윤진은 한숨을 쉬었다. 저도 그래요? 제 부모님은 교회 다니시고 동생은 결혼 준비 중이에요. 우리처럼 특별한 관계는 금기시돼요. 그럼에도 둘은 추석을 함께 보냈다. 유나의 고향, 경주로. 불국사 근처 한옥 민박에 묵으며 전통차를 마셨다. 경주의 가을은 로맨틱하죠? 석굴암 불상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윤진이 말했다. 밤에 둘은 한옥마루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다. 한국의 명절 분위기 송편을 빚고 가족 모임과 둘을 둘러쌌다. 하지만 유나의 가족은 모르고 있었다. 모임에서 사촌 언니가 물었다. 유나야, 남자친구는? 예쁜 애들 많던데. 유나는 웃으며 곧 소개할게 라고 얼버무렸다. 윤진은 멀찍이 서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날 밤 민박방에서 유나는 울었다. 미안해. 숨겨야 해서. 당신이 외로울 텐데. 윤진이 안아주었다. 괜찮아. 사랑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 그러나 갈등은 커졌다. 윤진의 직장에서 동료가 그녀의 핸드폰을 보고 소문을 냈다.
윤진 씨, 여자랑 사귀어. 이태원 스타일이네 소문이 퍼지자 상사가 호출했다.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 조심해. 윤진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집에 돌아와 유나에게 말했다. 포기할까봐 무서워. 유나는 단호했다. 아니, 우리 함께 싸워요. 한국도 변하고 있어? LGBT 커뮤니티가 커지잖아요. 둘은 서울의 퀴어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무지개 깃발이 펄럭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이게 우리 세상이야. 윤진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 윤진의 어머니가 우연히 목격했다. 다음 날 전화가 왔다. 너 미쳤어. 교회에서 쫓겨날라? 당장 헤어져. 윤진은 울며 끊었다. 유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해. 가족은 이해할 거야. 하지만 윤진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다. 과거의 트라우마, 고등학교 때의 배신이 되살아났다. 그녀의 전 여자친구가 떠난 이유가 가족 압박 때문이었다. 유나, 나 약할지도 몰라. 겨울이 다가왔다. 눈 내리는 명동 거리에서 둘은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었다. 따뜻한 호떡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하지만 마음속 폭풍은 점점 커졌다.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새해가 밝았다. 유나와 윤진은 해돋이 여행을 떠났다. 설악산으로 눈 덮인 트레일. 여기서 다시 시작해요. 첫 만남처럼 유나가 말했다. 눈밭을 걸으며 둘은 손을 잡았다. 산 정상에서 새해 첫 일출을 보며 포옹했다. 올해는 우리 해. 윤진의 속삭임.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윤진의 어머니가 직접 서울로 올라왔다. 집 앞에서 대치. 너 때문에 동생까지 이상한 소리 듣는다. 그 여자랑 헤어져. 윤진은 문을 잠그고 울었다. 유나는 문 밖에서 기다렸다. 아줌마, 윤진 씨를 사랑해요.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소리쳤다. 사랑. 그건 병이야. 한국에서 그런 건 안 돼. 그날 윤진은 무너졌다. 포기할래. 가족을 잃을 수 없어. 유나의 심장이 찢어졌다. 나 때문에 싸움 끝에 윤진은 시간 줘라고 말했다. 일주일간 연락이 끊겼다. 유나는 회사에서 멍하니 일했다. 한국의 봄꽃 벚꽃이 피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메마른 땅이었다. 그러나 윤진이 돌아왔다. 카페에서 눈물 흘리며 미안해. 도망쳤어. 하지만 당신 없인 못 살아. 화해의 키스. 더 강해진 결의. 둘은 함께 상담소를 찾았다. 서울의 LGBT 지원센터에서 비슷한 사연의 사람들을 만났다. 가족 이해까지 1년 걸렸어. 포기마. 그 말에 용기가 났다. 여름, 둘은 부산으로 휴가를 갔다. 해운대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여기서 결혼식 올까봐. 윤진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한국의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이지 않지만 꿈은 컸다. 밤바다 앞에서 둘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윤진의 직장 동료가 소문을 퍼뜨려 클라이언트가 이탈했다. 너 때문에 회사 타격이야. 상사의 말. 윤진은 사표를 냈다. 새 출발해요. 프리랜서로 유나는 지지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윤진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위궤양 진단. 유나는 병상에서 손을 잡았다. 내 탓이야. 이 순간 사랑의 깊이가 시험되었다. 한국의 빠른 사회에서 둘은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다. 가을이 깊어지자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유나의 가족이 추석 모임을 열었다. 이번엔 숨길 수 없었다. 유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엄마, 아빠. 제 사람 데려왔어요. 윤진이에요. 식탁이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포크를 내려놓았다.
뭐. 여자. 장난이야.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이웃들이 알면. 윤지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싸움은 격렬했다. 사촌들이 떠나고 집안은 소란스러웠다. 유나는 소리쳤다. 저 사랑해요. 왜 이해 못해? 아버지는 나가. 당장, 라고 외쳤다. 둘은 비를 맞으며 집을 나왔다. 차 안에서 유나는 운전대를 잡고 울었다. 미안해. 당신까지. 집으로 돌아온 둘은 서로를 안았다. 포기 안 해. 우리만의 가족 만들자. 윤진의 말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윤진은 제주도로 내려갔다. 생각 정리할게. 한 달간의 이별. 유나는 혼자 산책했다. 북한산 트레일, 첫 만남의 장소. 왜 이렇게 아파? 바람이 답했다. 윤진이 돌아왔을 때 변화가 있었다. 엄마랑 통화했어? 울면서. 이해하려 해. 작은 희망. 하지만 배신이 드러났다. 윤진의 전 여자친구가 연락해왔다. 윤진이 아직 나 사랑해. 너 이용하는 거야. 유나는 충격받았다. 대면에서 윤진은 부정했다. 그 사람 거짓말. 과거일 뿐.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고백의 밤, 믿어줄래? 영원히. 윤진의 눈물. 유나는 안아주었다. 믿을게. 하지만 솔직히 해. 화해. 겨울 설날, 둘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퀴어 커뮤니티들 초대해. 떡국을 먹으며 웃음꽃. 한국의 전통 속 현대 사랑. 그러나 운명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 윤진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너 만나러 가. 유나가 동행했다. 병실에서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 행복이 제일이야. 용서의 순간. 눈물이 흘렀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거리. 유나와 윤진은 트레일로 돌아갔다. 첫 만남의 그 길, 여기서 시작됐어. 여기서 끝내자. 유나가 말했다. 정상에서 둘은 무릎 꿇고 약속의 반지를 교환했다. 법적이지 않지만 마음의 서약. 영원히 함께. 어떤 시련도. 가족 모임이 재개되었다. 유나의 부모님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천천히 이해할게. 어머니의 말. 윤진의 가족도. 제주도에서 할머니의 무덤 앞에서 축복을 받았다. 사랑은 자유야. 바람이 속삭였다. 둘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한지 램프 아래. 아침에 차를 마시며 저녁에 산책하며. 윤진은 프리랜서로 성공했다. 한복 모티브의 퀴어 아트 전시회. 유나는 회사에서 프로모션. 우리 이야기, 영감이야. 한 해 후, 퀴어 웨딩 파티. 친구들과 무지개 깃발 아래. 한국의 변화 법 개정 논의가 배경. 이게 우리 삶이야. 윤진의 미소. 결말은 비극이 아닌 희망. 트레일에서 시작된 사랑은 한국의 산과 바다를 넘어 피어났다. 외로움 속에서 만난 둘은 서로를 통해 자유를 찾았다. 사회의 편견 속에서도 사랑은 영원했다. 바람이 불어오며 모든 게 달라졌다라고 속삭였다.